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반대편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싸움의 여파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결혼 35년 차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싸웠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 덕분에 우리는 이혼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죠. 곧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났고 컵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제가 던진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당신은 항상 그래요. 한 번도 내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했던 말들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죠. 쟁반에는 커피 2잔과 토스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딸기잼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고 저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옆에 놓인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만의 첫 번째 규칙이었죠. 싸운 다음 날 아침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상대방 몫의 아침을 준비한다는 것. 말은 하지 않아도 미안해요라는 뜻이었고 당신이 소중해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고 커피잔을 들었어요. 남편도 자기 잔을 들었죠. 우리는 마주보지 않은 채 각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려왔죠. 세상은 평화로웠는데 우리 방 안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고 저도 제 토스트에 딸기잼을 발랐어요. 35해를 함께 산 사이인데도 화해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부엌으로 들어갔거든요.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먼저 물었죠. 이것이 두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싸운 후 24시간 안에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것. 무거운 얘기는 나중에, 먼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된장찌개 어때요? 남편이 대답했죠.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두부와 애호박을 꺼냈고 남편은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주방에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가 났고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35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신혼 시절 우리는 싸우면 며칠씩 말을 안 했고 각자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28, 남편은 30이었죠. 젊었던 우리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고 먼저 말 거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봄이었어요. 또 크게 싸웠고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죠. 어머니 집 거실에 앉아 울면서 이혼할까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지. 어머니는 아버지와 40년을 사신 분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 하지만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어머니가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나도 젊었을 때는 지금 너희처럼 많이 싸웠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니라 싸운 후가 문제라는 걸. 어머니는 당신들만의 화해 규칙이 있다고 하셨어요. 싸운 다음 날은 반드시 아침을 함께 먹는다. 24시간 안에 일상 대화를 시작한다. 3일 안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죠.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단다. 규칙을 정해놓으면 자존심보다 규칙을 지키게 돼.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화해하는 규칙 만들자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받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규칙이요? 싸우고 나서 지킬 규칙이요.
우리만의. 그날 밤 우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공책에 규칙을 적었어요. 첫째, 싸운 다음 날 아침은 반드시 함께 먹는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준비한다. 둘째, 24시간 안에 일상 대화를 시작한다. 무거운 얘기 말고 평범한 대화부터. 셋째, 3일 안에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넷째, 일주일 안에 데이트를 한다.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남편이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의 손글씨가 선명했죠.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노력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만의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날부터 우리는 그 규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싸우고 나면 화가 너무 나서 아침을 준비하기 싫었고 상대방 얼굴도 보기 싫었죠. 하지만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화가 나도 억지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고 억지로라도 뭐 먹을래요? 하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억지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왔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고 남편은 실직자가 되었죠.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돈 문제로 우리는 거의 매일 싸웠죠. 당신이 회사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소주를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했죠. 미안해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40살 남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화가 났지만 규칙을 떠올렸죠. 3일 안에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오늘은 자요. 내일 얘기해요. 제가 남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저도 옆에 누웠죠.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 해장국을 끓였어요. 부엌에서 콩나물 삶는 냄새가 났고 국이 끓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의자를 빼주었고 저는 앉았어요. 해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밥과 김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죠.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밥을 먹었고 국을 떴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제가 말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남편은 이력서를 수십 장 넣었고 면접을 10여 차례 봤습니다. 계속 떨어졌죠. 저는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늘렸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싸워도 다음날 아침은 함께 먹었고 3일 안에 진짜 대화를 나눴죠. 일주일에 한 번은 저렴한 분식집에라도 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마침내 남편이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은 예전의 절반이었지만 우리는 감사했죠. 다시 시작이에요. 남편이 출근 첫날 아침에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넥타이를 매주며 웃었어요. 잘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남편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결혼 20년 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왔죠.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중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요양원에 모실 형편도 안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고 했고 남편은 난색을 표했죠. 우리 집이 좁잖아요. 어떻게 모셔요? 그럼 어머니 어떡해요?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규칙을 지켰죠. 아침은 함께 먹었고 일상 대화는 나눴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제가 다락방 청소할게요. 다락방은 창고로 쓰던 곳이었죠. 진짜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규칙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갚아야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다락방을 청소하고 도배를 했어요. 작은 침대와 옷장을 들여놓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화분도 놓았죠. 어머니를 모셔왔을 때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고맙구나. 너희 둘 다.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년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고 남편은 회사 일과 집안일을 함께 해야 했죠. 피곤했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싸웠어요. 왜 설거지를 안 해놨어요? 당신은 쓰레기도 안 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싸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김없이 커피를 준비했어요. 저도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24시간 안에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평범한 대화를 시작했고 3일 안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저도 배려가 부족했네요 하고 진심을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 간병인을 불러놓고 단둘이 산책이라도 갔어요. 어머니는 3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시기 전날 밤 저와 남편을 불러 손을 잡으셨죠. 너희 정말 잘했어. 규칙 잘 지켰구나.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규칙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제가 대답했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고 그날 밤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결혼 30년 차가 되었을 때 저희는 이제 60 가까운 나이였어요. 남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간간히 일했죠.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30년을 산다고 싸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소한 일로 다퉜고 감정이 상했죠. 남편은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몇 번을 말해요? 변기 뚜껑 닫으라고. 아, 알았다고요. 또 잔소리네. 우리는 어제도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어젯밤 싸움은 변기 뚜껑에서 시작해서 과거 일까지 번졌죠. 당신은 항상 그래요. 당신도 매번 똑같잖아요. 목소리가 커졌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 남았어요. 밤새 잠을 설쳤죠. 60 가까운 나이에도 화해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 왔고 남편은 규칙을 지켰어요.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구웠죠. 저도 규칙을 지켰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셨고 고맙습니다 하고 작게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아파트 사이로 떠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날아다녔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저는 된장찌개 괜찮아요? 하고 물었죠. 일상 대화를 시작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좋아요. 두부 많이 넣어주세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얼음을 녹이고 있었죠. 주방에서 국이 끓는 소리가 났고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3일째가 되기 전에 진짜 대화를 나눠야 했죠. 제가 어제 너무 심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고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늙었더군요. 30년 넘게 규칙을 지켰네요. 남편이 말했죠. 그러게요. 쉽지 않았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이 규칙이 없었으면 진작 헤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남편 손은 거칠었고 제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요? 남편이 물었죠.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기 4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어디로요? 당신이 좋아하는 한강공원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웃었고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공책을 꺼냈어요. 30년 전 우리가 함께 적었던 그 공책이었죠. 노랗게 바랜 종이에 남편의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첫째, 싸운 다음 날 아침은 반드시 함께 먹는다. 둘째, 24시간 안에 일상 대화를 시작한다. 셋째, 3일 안에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넷째, 일주일 안에 데이트를 한다.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공책을 함께 봤어요.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우리.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그때 우리 참 젊었네요. 고민도 많이 했고. 제가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부드럽게 손끝에 닿았고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규칙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물었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30살 때 그 싸움 때도, 40살 때 실직했을 때도, 어머니 모실 때도 규칙이 우리를 붙들어줬어요. 남편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났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동네 작은 한정식집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시네요. 두 분 아직도 다정하시네요. 다정하긴요. 어제도 싸웠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싸워도 금방 화해하시잖아요. 부러워요. 아주머니가 밑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규칙 하나 더 추가할까요? 뭔데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좋네요. 그럼 5번째 규칙이네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예전엔 공책이었지만 이제는 핸드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끓여줘서. 남편이 먼저 말했죠. 저도 고맙습니다. 항상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어색하네요. 손잡는 게. 저도요. 그래도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죠.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는 저녁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강아지를 데리고 걷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 부부 봐요.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앞서 걷는 노부부를 가리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 팔을 부축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겠죠. 몇 년 후면.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맞아요. 함께라서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였죠.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의 냄새. 남편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어요. 사과와 배를 작게 잘라 이쑤시개를 꽂았죠. 거실에서 남편이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갔어요. 남편 옆에 앉아 함께 뉴스를 봤죠.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결혼할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화면에서는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규칙 같은 거 안 만들까요? 제가 물었죠. 글쎄요. 각자 방식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었고 남편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우리 규칙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우리한텐 도움이 됐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옛날 동네 친구 경숙이를 만났죠. 어머, 언제 봤니? 경숙이가 반가워했습니다. 진짜 오래됐네. 한 3년? 어떻게 지내? 우리는 시장 입구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경숙이는 이혼한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참다 못 참았어. 경숙이가 쓴웃음을 지었죠. 이혼하고 나니까 후련하더라. 근데 너네는 아직도 잘 살지? 그냥저냥. 싸우긴 하는데 규칙이 있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규칙? 무슨 규칙? 경숙이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우리 부부만의 화해 규칙을 설명해줬죠. 와, 그런 규칙이 있었어? 나도 그런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숙이가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 피웠잖아. 그건 규칙으로도 어려웠을 거야. 그래. 그것까진 규칙으로 해결 못하지. 신뢰가 깨지면 끝이야. 경숙이 목소리가 잠겼고 커피를 홀짝였어요. 카페 안에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고 커피 향이 진했습니다. 그래도 규칙 좋다. 나도 재혼하면 규칙 만들어야겠어. 경숙이가 웃었죠. 재혼할 생각 있어? 글쎄. 외로우니까 생각은 해. 근데 또 결혼하기 무섭기도 하고. 이해해. 상처가 컸으니까. 저는 경숙이 손을 잡았어요. 경숙이 손은 차가웠고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니 남편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청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청소기를 끄고 돌아봤어요. 네. 심심해서요. 고마워요. 저는 장본 걸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경숙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경숙이가 우리 규칙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으면 좋았을 거래요. 안 됐네요. 경숙이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밥을 떴습니다. 근데 우리 규칙 정말 도움됐죠? 많이 됐죠. 규칙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규칙 누구한테 가르쳐 줄까요? 제가 갑자기 물었죠. 누구요? 우리 아들 내외요. 얘네도 가끔 싸우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주말에 불러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얘기해봐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주말이 왔고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손주 둘도 데리고 왔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 우리 강민이 서연이. 많이 컸네.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들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고 따뜻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며느리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둘이 하면 빠르지.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죠. 며느리는 샐러드를 만들었고 저는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며느리, 진호랑 요즘 어때? 네. 그냥 잘 지내요. 왜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싸우진 않아? 가끔요. 육아 문제로 좀 다툴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제가 물었죠. 그냥 참다가 나중에 또 터져요. 그러다 화해하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 좀 들려줄게. 도움될 거야. 무슨 얘기요?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우리만의 규칙.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고 5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손주들은 신나서 떠들었고 아들은 맥주를 따랐습니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죠. 맥주 거품이 넘쳤고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 맥주 쏟았어. 그래. 할아버지가 정리할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모였어요.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어른들만 소파에 앉았죠. 진호야, 며느리야. 오늘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할 건 아니고.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지켜온 화해 규칙이 있거든. 그걸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죠. 30년 전 시어머니한테 배운 지혜, 우리가 만든 4가지 규칙, 그리고 어제 추가한 5번째 규칙까지. 아들 내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싸운 다음 날 아침을 함께 먹는 거요? 며느리가 물었죠. 응.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야. 말은 안 해도 미안하다는 뜻이지. 24시간 안에 일상 대화를 시작하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거운 얘기 말고 평범한 대화부터. 그럼 서로 마음이 풀려. 3일 안에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요? 며느리가 노트에 적으며 물었어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진심으로 대화하는 거야.
화났을 때 하는 얘기는 상처만 주거든. 제가 설명했죠.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는요?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거야. 아이들 맡기고 잠깐이라도. 그게 중요해. 그리고 오늘 추가한 5번째 규칙.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나이 들면서 느낀 건데 당연한 게 없더라고.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아들 내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와, 생각보다 구체적이네요.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규칙들이 우리를 지켜줬어. 30년 넘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죠. 힘들 때도 많았지. 아빠 실직했을 때, 외할머니 간병할 때 여러 위기가 있었어. 근데 규칙을 지키니까 이겨냈어. 제가 덧붙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어요. 우리도 해볼게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싸우고 나면 며칠씩 서먹하거든요. 먼저 말 걸기 어렵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규칙 만들어서 지키는 거. 남편이 격려했어요. 아들이 핸드폰으로 규칙을 정리했어요. 첫째, 싸운 다음 날 아침은 반드시 함께 먹는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준비한다. 둘째, 24시간 안에 일상 대화를 시작한다. 셋째, 3일 안에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를 한다. 다섯째, 매일 고맙다고 말한다. 또박또박 읽는 아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도 돼요? 며느리가 물었죠. 그럼. 얼마든지. 도움이 되면 좋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주변에 이혼하는 부부 많거든요. 애들 키우다가 서로 지쳐서. 이런 규칙 있으면 도움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규칙 알려준 거. 제가 말했죠.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쉽게 화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차를 홀짝였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거실에 퍼졌고 밤은 고요했어요. 당신 고마워요. 제가 갑자기 말했죠. 왜요? 30년 넘게 규칙 지켜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고마워요. 당신도 지켜줘서.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거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고 밖에서는 차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규칙 효과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왜?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진호랑 싸웠거든요. 애 학원 문제로. 근데 오늘 아침에 진호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놨어요. 감동이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규칙 지킨 거잖아. 네. 그리고 점심때 문자로 저녁 뭐 먹을까? 물어봤어요. 일상 대화 시작하는 거죠? 그래, 맞아. 잘하고 있어. 제가 격려했죠. 주말에 둘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애들은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그것도 좋아. 데이트 규칙도 지키는 거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규칙 잘 지키고 있대요. 다행이네요. 우리 규칙이 도움이 되니까 기분 좋네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대물림되는 거네요. 시어머니한테 배우고 우리가 지키고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그러게요. 좋은 전통이 된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부부 화해의 지혜라는 주제로 경험담을 나눠달라는 거였죠.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강의를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실제 경험이 더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경로당 총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는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지난 35년을 되돌아봤어요. 싸웠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규칙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공책을 다시 꺼내 읽었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남편이 공책을 쓰다듬었죠.
강해 당일 경로당에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부부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5년 차 부부입니다. 제가 인사했죠. 오늘 저희가 지켜온 화해 규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규칙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싸운 다음 날 아침 함께 먹기, 24시간 안에 일상 대화 시작하기, 3일 안에 진짜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기,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메모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좋은 규칙이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근데 규칙 지키기 힘들지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화나는데 억지로 아침 준비하고 억지로 말 걸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습관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좋은 습관이요. 그럼 규칙만 지키면 싸움이 없어져요?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요. 싸움은 여전히 해요. 어제도 했거든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근데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싸운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규칙이 있으면 화해로 가는 길이 보여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와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도 해볼게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따뜻한 말들이 오갔죠.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5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화해가 어려워요. 이 규칙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규칙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네요. 그러게요.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요.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셨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싶었죠. 부부 화해의 5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을 달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경험담도 함께 적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지혜, 30년 넘게 지켜온 과정, 그리고 아들 내외한테 물려준 이야기까지. 블로그에 올린 지 며칠 만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감동받았어요. 저희 부부도 해볼게요. 이혼 직전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부모님한테 알려드렸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규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부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거였죠. 저희가 방송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PD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상의했고 우리는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밝았고 카메라가 여럿 있었어요. 처음이라 긴장됐죠. 편하게 평소처럼 얘기하세요. PD님이 격려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고 우리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지켜왔는지, 어떤 위기를 넘겼는지. 카메라 앞에서 남편과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MC가 물었죠. 남편이 실직했을 때요. 6개월 동안 일자리를 못 구했고 돈도 없고 미래도 안 보였어요. 매일 싸웠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규칙이 있어서 버텼어요. 싸워도 다음날 아침은 함께 먹었고 3일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죠. 그게 희망이었어요. 남편이 덧붙였어요. 지금도 싸우세요? 물론이죠. 어제도 싸웠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웃음이 터졌어요. 뭐 때문에요? 작은 일이요. 변기 뚜껑 안 닫았다고.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화해했어요. 남편이 커피 끓여줬거든요. 규칙 첫 번째, 아침 함께 먹기.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 우리 이야기가 공유됐고 젊은 부부들도 많이 봤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도 저런 규칙 있으셨으면 이혼 안 하셨을 텐데.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인데 약혼자랑 규칙 만들어 볼게요. 30년 결혼 생활의 지혜네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알아봤어요. 어머, 방송 나오신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규칙 만들었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어느 날 30대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요즘 너무 자주 싸워서 힘들어요.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남편과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죠. 차를 내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 문제, 경제적 어려움, 시댁 문제로 싸운다고 했어요. 규칙 만들어 보세요. 우리처럼. 남편이 조언했죠. 근데 규칙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지키다 보면 습관이 돼요. 제가 위로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지킬 필요 없어요. 80%만 지켜도 달라져요. 그들은 우리한테 배운 규칙을 공책에 적어갔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젊은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힘내세요. 당신들은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50년도 더 살 텐데 규칙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남편이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우리는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끔 부부 상담을 해줍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35년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 달에 서너 쌍씩 찾아와요. 갈등을 겪는 부부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 우리는 그들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경험을 나눠줍니다. 지금 힘들어도 규칙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이에요. 작년 가을 결혼 3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레스토랑 예약을 해줬죠. 부모님, 오늘은 저희가 아이들 봐드릴게요. 둘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규칙 4번째 지키는 거네. 데이트. 제가 웃었어요. 레스토랑은 한강이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물이 금빛으로 반짝였죠. 35년이네요. 남편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네요. 제가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 잔이 맑은 소리를 냈고 석양빛이 와인에 비쳤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35년 동안 규칙 지켜줘서.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죠. 저도 고마워요. 당신도 지켜줘서. 규칙이 우리를 지켜줬네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레스토랑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당연하죠. 죽는 날까지. 남편이 웃었어요. 근데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갈까요? 제가 갑자기 물었죠. 모르죠. 하지만 남은 사람은 외로울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규칙 지키며 잘 살았으니까. 디저트가 나왔고 초콜릿 케이크 위에 초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직원이 불을 붙여줬고 우리는 함께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응. 우리 100년애로. 저도요. 똑같네요. 우리는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 맛이 입안에 퍼졌고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야 해요. 규칙을 가르쳐 주셔서. 그러게요. 어머니 안 계셨으면 우리 진작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어머니 산소 다음 주에 가요. 그래요. 국화꽃 사가지고 가요.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살랑 불었죠. 국화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규칙 덕분에 35년을 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속으로 말했어요. 남편도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남편이 말했죠. 규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서. 그러게요.
어머니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거네요. 산수 앞에 앉아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생각, 지난 35년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 집으로 돌아와 저는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어요. 결혼 35주년 규칙과 함께한 우리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규칙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줬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된 이야기까지. 글을 다 쓰고 나니 뿌듯했어요. 댓글이 또 수십 개 달렸어요. 35년 축하드려요. 규칙이 정말 중요하네요. 저희도 5년째 지키고 있어요. 덕분에 결혼 생활이 행복해졌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다니.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규칙 몇 년이나 더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는 거죠. 남편이 대답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산책로를 밝혔고 벤치에는 다른 노부부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 부부 좀 봐요. 제가 앞을 가리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둘 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늙어서도 손잡고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거예요. 규칙 지키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웃었죠. 규칙 5번째,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35해를 함께 산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화해하는 법을, 함께 사는 법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규칙 책으로 만들까요? 책이요? 응.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 경험담이랑 규칙이랑 함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해봐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틈틈이 썼어요. 35년의 이야기를 담았죠. 행복했던 순간, 힘들었던 위기, 규칙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고 다행히 출간이 결정됐습니다. 부부 화해의 지혜, 35년을 지켜온 5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들 내외 손주들, 동네 친구들, 경로당 어르신들, 그동안 상담했던 부부들.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제 손에는 갓 나온 책이 들려 있었고 남편도 자기 책을 들고 있었어요. 표지에는 우리 부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근데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화해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규칙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35년을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규칙이 있어서 버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그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박수가 터졌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죠.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35년 전 30살 젊은 부부였던 우리가 이제는 60이 넘은 노부부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규칙과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이었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까지 올랐죠. 젊은 부부들, 중년 부부들, 노년 부부들 모두 읽었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규칙 덕분에 이혼 안 했어요. 부모님께 선물했어요. 독자들의 편지와 메일이 쏟아졌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저희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보낸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규칙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약혼자랑 규칙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 36년 차예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화해합니다. 어제도 작은 일로 다퉜죠. 하지만 오늘 아침 남편은 커피를 끓여줬고 저는 그 커피를 마셨어요. 규칙 하나 쌓은 다음 날 아침은 함께 먹는다. 점심때는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규칙 둘 24시간 안에 일상 대화를 시작한다. 내일쯤이면 어제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하고 진심을 나눌 거예요. 규칙 셋 3일 안에 진짜 대화를 나눈다. 이번 주말에는 한강공원에 갈 계획입니다. 규칙 넷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고마워요라고 말할 거예요. 규칙 다섯 매일 고맙다고 말한다. 규칙은 마법이 아니에요.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싸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규칙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고 싸움 후에 화해로 가는 다리가 되어줘요. 35년 넘게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겁니다. 오늘 저녁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당신 고마워요. 제가 말합니다. 뭐가요? 35년 동안 규칙 지켜줘서, 함께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당신도 함께 있어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것. 싸우고 화해하며 넘어지고 일어서며 우리는 계속 함께 걸어갈 겁니다. 거실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켜요. 저녁 뭐 먹을까요? 남편이 물어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죠. 우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해요. 35해 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할 것처럼, 규칙과 함께 사랑과 함께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